주역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영화로 만난 분들이죠. 배심원들의 홍승환 감독님, 문소리 씨, 박형식 씨, 백수장 씨, 윤경호 씨, 조원철 씨, 김웅파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배심원 들이에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을까요? 네. 와, 정말 어벤져스보다 인원도 훨씬 많고요. 더 뜨거운 열기를 가진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럼 문소리 씨부터 여기 계신 분들과 전국 11개 CGV 극장을 통해서 생중계로 지금 막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장 김중겸의 문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싫어요. 8번 배심원 건나무의 박형식입니다. 안녕하세요. 1번 배심원 윤그림 역할의 백수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판엔 관심 없고 일당에만 관심 많은 이런 거 좀 개선돼야겠다 하는 배우 윤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번 배심원 최영기 역의 배우 조한철입니다. 내 손에 잘 줍니다. 6번 배심원 무직 장기배 김홍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이라서 잘하고 싶었던 신인 감독 홍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인사말만 들어도 굉장히 힘이 느껴지는 그런 팀인데요. 일단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두 가지 공지사항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여기 계신 관객분들의 질문도 받아볼 텐데요. 좋은 질문 해주신 분들께는 이 영화의 제작 비하인드가 담긴 도서를 선물로 준비를 했거든요. 영화를 제작하신 대표님께서 직접 쓰신 책인데 제가 살짝 봤거든요. 근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사진들이나 배우나 스태프분들에 대한 애정이 아주 가득 담긴 그런 책이어서 영화를 인상 깊게 보시는 분들께는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분들의 사인도 들어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공지사항은 오늘은 영화를 다 보신 분들과 함께 가감없이 대화를 나누는 자리인 만큼 영화의 결말이나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텐데 다음에 개봉해서 바로 내일이죠. 보실 관객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노출은 빼고 후기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럼 영화의 명장면을 보면서 영화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스틸 부탁드립니다. 네, 배심원 심사 장면과 배심원들이 기념 촬영하는 장면인데요. 이 배심원 심사 장면에서는 이 영화를 관통하는 명대사가 나오죠. 한번 해주시겠어요?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있습니다.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있는 겁니다. 네, 영화의 주제를 담고 있는 대사인데 이 장면은 박형식 씨한테도 굉장히 좀 특별했던 기억일 것 같아요. 첫 촬영이기도 했고 문소리 씨와 처음 만나는 장면이라고 들었는데요. 네네. 그만큼 또 굉장히 오랜 시간 고생하셨다는 인터뷰를 봤어요. 다 그것만 강조되더라고요. 잘한 거는 쏙 빼놓고. 네, 정말 열심히 원래 잘한 거는 그렇습니다. 네. 좀 말 그대로 이제 처음이 가장 저도 잘하고 싶어서 감독님처럼 처음이라 잘하고 싶어서 네.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걸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촬영장에 점점 적응하는 그 시간이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네, 꽤 생각보다 긴 테이크를 갔었는데 네. 그때 이제 문소리 선배님께서 또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죠. 네. 그럼 어떤 순간에 더 오케이 컷이 났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이게 이제 같은 장면을요 한 27번 찍다 보면요 그냥 어떠한 경지에 가더라고요. 예, 아무런 생각도 안 들고 뭐 네, 어떻게 대사를 쳤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감독님이 오케이! 네, 형식 씨 이번에 완전 좋았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근데 그 오케이 컷을 영화에 쓰셨나요, 감독님?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때 시간이 없어서 오케이 했습니다. 감독님 굉장히 순하신 얼굴로
잘하시는데 근데 왜 그렇게까지 처음이시라 잘하고 싶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처음의 열정이 너무 과도했던 건가요? 농담이고요. 너무 충격적이야. 보내놓고 농담이라니요. 농담이고요. 사실 저도 어느 순간 오케이라고 느껴서 오케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 들어간 장면은 그 순간의 컷이 또 있고 생각해 보면 앞에서 조금 한 두세 테이크에서 이미 오케이가 난 컷도 있고. 박경 씨 굉장히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세요. 근데 뭐 항상 그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네. 그렇죠, 여러분? 스틸을 보면 백수정 씨 모습도 보이는데 사실 백수정 씨는 최근에 미스백이라는 영화에서 굉장히 강렬한 악역으로 오늘도 굉장히 강렬하신데 강렬한 악역으로 인상을 남겼는데 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 처음 여기서 이제 배심원들과 만나는 장면인데 이제 준비하시면서 다른 배심원들의 모습도 좀 나름대로 생각해 보셨을 텐데 그 모습들이 다른 분들에게서 좀 보이던가요? 저희가 사실 뭐 배심원들끼리 모여서 한 3번, 4번 정도 굉장히 좀 시간을 오래 들여서 리허설을 몇 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개개인의 어떤 개성들이나 캐릭터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제 저 장면이 거의 영화 초반이었었는데 이렇게 다 분장하고 의상도 다 입고 이런 모습으로 저렇게 딱 서 있으니까 저희가 배심원들이라는 영화를 이제 정말 찍는구나. 그리고 내가 같이 재판을 함께 할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것을 되게 새삼 이렇게 실감할 수 있었고 그때 또 재판장님도 지금 머리가 기신데 그때 처음 이제 이렇게 짧은 단발머리로 등장하신 모습을 봤을 때 진짜 이거 법정 같고 되게 이제 정말 영화를 찍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윤경호 씨한테도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도 약간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 이전에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에 솔직히 있는 줄 부끄러워 잘 몰랐어요. 아마 많은 관객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네, 그래서 감독님한테 이제부터 배심원에서 열심히 이제 캐스팅이 되고 나서 감독님 만난 자리에서 제가 열심히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감독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 배심원들은 실제로 모르는 상태로 여기에 이제 불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모르면 모를수록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일부러 더 공부를 안 했습니다. 저만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 안 하신 게 잘 이렇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캐릭터에게. 솔직히 촬영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 대본을 감독님이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실제 사례들과 그리고 이제 실제 법정에서 쓰는 말들을 많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뭐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서 있다라든지 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뭐 이런 말들이 실제로 쓰는 말들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당 10만 원 있잖아요. 네. 2008 진짜로 일단 10만 예, 2008년도에 실제로 배심원들이 일당이 10만 원이었대요. 지금 2만 원 올랐어요. 지금 이제 2만 원 올랐어요. 12만 원이라고 국가 하더라고요. 상승률을 반영하면 근데 굉장히 낮네요. 2008년에 10만 원인데 2019년에 12만 원인 걸 보면은 11년 사이에 2만 원 오른 거거든요. 이런 건 좀 개선돼야겠다. 방금 캐릭터가 뭐였어요? 생각? 네, 좀 이렇게 많이 관심 있게 배웠습니다. 네, 그럼 문소리 씨께 질문 드릴게요. 이 배심원분들의 연기의 호흡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셨는데 연기하시면서 상대 배우의 액션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시잖아요. 곁에서 지켜보시는 배심원들 어떠셨는지?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에너지가 이렇게 모여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보였었고 뒤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감독님 복 받았다. 어떻게 저런 배우들이 저런 에너지로 좋은 마음으로 모여서 저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니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 배우들을 저렇게 모이게 한 게 감독님이구나. 감독님이 대단하시다. 이런 캐스팅을 하시다니 네,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 촬영하면서도 너무 좋았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좋은 인연 만들게 된 그런 인연을 갖게 해준 이 영화에 되게 고마운 마음, 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영화에 대한 좋은 마음이 관객분들에게도 충분히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스틸 보면서 계속 이야기 나눠갈게요. 네, 공판 개시 장면인데요. 이 국민참여재판, 저도 사실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잘 알지 못했는데 이걸 담기 위해서 실제로 뭐 자료도 수집하시고 로스쿨 청강까지 하셨다고 들었어요. 감독님 뭐 로스쿨 청강이 좀 적성에 맞으시던가요? 적성이 안 맞았고요.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서 저도 이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어야 됐고, 그리고 또 이 지금 존속살인 사건을 다루잖아요. 이 영화 재판하는 사건이 필요한데 이제 그 사건도 이제 법리적으로 좀 다 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540건의 그 1심과 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린 판결문이 있어요. 그거를 다 이렇게 그 입수를 해서 그거를 꼼꼼히 체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써갔던 것 같아요. 조한철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은 인원인 배심원들 중에서도 그 로스쿨 청강. 왜 이러세요? 제 취향인데. 지금 사진에 저만 없는데 지금 안 그래도 어쩌는데. 처음이다. 저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네. 그리고 여기 그 보시면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있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그 로스쿨 청강을 할 때 그 강사,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법 고등법, 그러니까 서울고법 부장판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수업 시간에 하신 말이에요. 네, 첫 수업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법이 왜 있나라고 묻는데 대부분 뭐 처벌하기 위해서 있고 뭐 죄를 지은 죄값을 받기 위해서 있고 하는데 그분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어서. 그분이 지금 변호사를 하시는데요. 네네, 저희 영화를 지금은. 보시고 제가 형식 씨한테 굉장히 영화 초반에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때부터 우셨대요. 그분은. 내 수업을 듣고 이놈이 이렇게 훌륭한 시나리오를 썼구나 감동받으셔가지고 그때부터 우셔서 끝까지 우셨다는. 근데 법조인으로서 본인의 신념이 이렇게 훌륭한 영화로 탄생했다는 게 정말 좀 영광스럽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조한철 씨한테 얼른 질문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드디어 예, 기다리고 조한철 있어요. 씨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틸은 안 나왔지만 배심원들 정말 배우들 인원이 많잖아요. 거기서 배우 장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뭐 스스로 하겠다고 하신 건가요? 선출이 되신 건가요? 예, 저기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처음에 형인 줄 알았어요. 저는. 어디 가서? 화면하고 많이 다르죠. 네, 지금 감량에 성공해가지고. 네, 지금 작품에서 찍었던 거죠, 제가. 그래서 경호가 임경호 배우가 이제 더 이만한 산만한 배우가 가지고 저기 우리 배우분들 중에 장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저한테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뭐 제가 그렇게 해서 맡았죠. 제가 뭐 이렇게 장자리 욕심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럼 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주로 하셨나요? 장으로서요. 예, 주로 뭐 시키는 역을 했죠. 예. 장으로서. 네,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좀 도와달라고 장을 맡기셨더니 왕이 되셔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런 건의사항이 있는데 이거를 좀 종합해서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는 내가 널 전령으로 임명할 테니까 네가 해. 그리고 좀 다 같이 이렇게 간식을 한 끼 먹으면 어떨까요? 널 간식 담당으로 내가 임명할게. 그래서 모든 걸 그냥 그다음부터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지시를 하시죠. 지금도 우리 단체 이렇게 톡방이 있는데요. 네. 배심원들 8명이 한 톡방에 있고요. 아니, 법조계- 7명이에요. 장기백 일곱- 선생님이 저기 카톡이 안 돼요. 예. 스마트폰이 아니셔가지고. 근데 저희 법조인들은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슨 모임을 하거나 같이 의논할 일이 있으면 제가 이제 배우장 조한철 씨께 배심원들 의견을 모아서 나한테 전달해달라. 거기 의견이 모이면 저한테 전달하면 제가 이제 다른 배석 판사, 주심 판사, 법조인들한테 이제 그럴 때 연락하죠. 비로소 장의 역할을 하는군요. 네, 그 중간 역할을 다 하고 깔끔합니다. 법원에 계신 분들 어려워서요. 그러면 배우 장으로서 우리가 또 흥행 공약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장으로서 흥행 공약을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힘이 떨려 지금. 네. 일단 200만이 되면 이단도 아까 있나 문선우 봐요. 씨가 저기 200만이 근데 형식 군대 가기 전에 돼야 돼요. 서두르셔야 합니다. 예. 형식이 군대 가기 전에 200만이 돼야 됩니다. 네. 6월 10일이요. 10일 전에. 그러면은 이제 형식이가 뭐든 하겠죠. 형식 군이 입대 전에 200만이 되면 여러분을 위해 서프라이즈를 준비할 거예요. 자, 300만이 되면 문배우 이렇게 다 공약한다. 시키시군요. 300만이 되면 이 자리에서 제 무덤을 파겠습니다. 제가 문배우하고 제가 저기 탱고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산에서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300만이 되면 한 곡을 저희가 연습을 해서 합의가 되신 건가요? 좀 물어야 영상으로 되나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었는데 500만이 되면 뭐였지? 500만이 되면 500만이 형식이 이제 말려야 될 것 같은데. 형식군이 이제 입대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형식이 많이 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우리 형식군이 저희가 다 같이 면회를 가서 네. 한국이분 형식이 동영상을 찍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너무 큰 공약인데 그게 너무 소소한 뭔가 공약인 것 같아서. 형식아 걱정하지 마. 500만이 안 돼도 면회는 갈 거야. 감사합니다. 네. 네. 걱정하지 마. 그보다 이상 700만 되면 하라는 거 다 할게요. 뭐든 합니다. 직접 본인이 하실 겁니까? 남들 시키지 않으시고 본인이 직접 하실 겁니까? 아니 경호하고 할게요. 배우 장으로서 모범을 보이실 겁니다. 그죠? 배우장으로서 저한테 누가 뭘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제가 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그냥 공약 하나만 물어보셨을 뿐인데 저희가 그러니까요. 지금 몇 명이 이건 말이 많아요. 그럼 김은파 씨한테도 질문 드릴게요. 굉장히 영화 속에서 강렬한 모습, 아까도 호통지는 모습 보여주셨는데 수많은 흥행 영화에 한 분이 꼭 계시죠. 김은파 씨가 꼭 등장을 하셨는데 이번 배심원들은 어떠세요? 관객들에게 어떤 영화로 남을 것 같으세요? 이 배심원들은 저도 이 책을 처음에 보면서 사실은 다른 작품의 스케줄이 좀 빡세다 보니까 좀 어렵긴 어려웠었는데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작품을 안 하면 언제 이 작품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보면 굉장히 여러분도 보셨으면 알겠지만 굉장히 사회적인 깊이 있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죠? 강요하시는 그만큼 좋은 작품입니다. 배심원들이 우리 홍성환 감독께서 아주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셨는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배우분들이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세트 보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네, 얼굴을 맞대고 기록을 들여다보는 배심원들의 모습인데요. 백수장 씨가 맡은 1번 배심원은 유일한 법대생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조언도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학생인데 영화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정말 법조인이 된 모습이 등장을 해요. 아마 이때의 기억이 법조인으로서 생활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는데 윤그림은 어떤 법조인이 됐을 거라는 생각도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정말 촬영하면서 제가 진짜 윤그림이 된 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느꼈었던 게 윤그림이라는 역할도 여기 3번 배심원 조진식처럼 그냥 대세에 따르고 그냥 너무 자명하게 나와 있는 사실이니까 그거에 따랐는데 옆에서 8번 배심원이 굉장히 순수하고 또 어떤 원초적인 질문들을 이렇게 하나씩 날릴 때 그거에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내가
좀 그런 모습에서 되게 많이 배웠을 것 같고 또 마지막에 선고하시는 장면에서도 어떤 정말 내가 이 직업 이런 전공을 택한 게 너무 자랑스럽고 좋을 것 같다 너무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해서 저는 윤그림이라는 역할이 뭐 나오진 않지만 굉장히 좋은 법조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확신을 해요. 네네. 괜찮아요. 그렇게 따라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의 끝에 저희가 찍었는데 영화에서 이제 삭제된 장면이 있는데 윤그림은 판사가 되잖아요 마지막에 엔딩에. 저는 대법관이 돼요. 굉장히 나이든 그레이 헤어로 너무 좋은 안경을 장면이었을 것 쓰고 같은데. 그 법원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개봉 후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내주시면 네 제작사에서 그 영상을 풀 수 있을지 비하인드. 네 비하인드 영상으로 나올 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국 네. 제작사는 네. 아닌데 저를 보고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이렇게 다 본 건데 네가 되게 많이 가려. 나 몰라. 그래서 저는 그 대법관이 된 씬을 찍었을 때 굉장히 뭉클했고 그만큼 이 사람들도 크게 성장했으리라 네, 그 모든 걸 품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법관이 되었다라는 것이 영화 말미에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영화에서 보면 김준겸이라는 판사는 좀 주류와도 떨어져 있고 추세 지향적인 사람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이 되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국민참여재판, 이 첫 번째 국민참여재판은 어떤 의미로 남았을까요? 인생 재판이었겠죠. 네, 수많은 재판을 해왔지만 정말로 잊을 수 없는 나에게 초심이 무엇인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실 제가 이 배심원들한테 배운 거죠. 또 잊었던 것들을 새로 배우게 된 그런 재판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스틸 보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네, 최종 선고를 내리는 장면인데요. 사실 영화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선고 장면이에요. 여기서 보면 굉장히 판결문은 차가운 법률 용어로 이루어졌지만 선고를 내리는 이 재판장은 재판장으로서 신념과 함께 또 인간으로서 온기까지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연기하시는 문소리 씨에게도 가장 특별했던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어떠셨어요? 네, 제일 고민이 많았던 장면이었고요. 그런데 저 법정에서 이제 선고를 하는 사람은 저지만 사실 좌배 우배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 주심 판사 또 여기 배석 판사 또 앞에 저 서기분들 그리고 경위 그리고 검사 두 분 변호사 피고인 네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8명의 배심원 그리고 수많은 방청석의 배우들까지 저는 저 최종 선고 씬이 그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씬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연기를 할 때 그 모든 분이 정말 아침 일찍 네, 나오셔가지고 저를 바라봐주고 계셨고 그 눈빛을 하나하나 정말 다 담아서 선고를 내리고 싶었고요. 저희 마지막 촬영 날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온 우리 모든 스태프들, 배우들 그 마음과 기운을 한데 모아서 저 씬 안에 좀 담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다 같이 만들어낸 씬이다. 그리고 제가 사실 되게 그러면 안 되는데 판사한테 자꾸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마지막 촬영이고 앞에 피고도 보고 또 피고 딸 맞아요. 너무 뭉클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해서 그거를 이러면 안 돼. 이거 우는 건 뭔 소리야. 김준겸은 울지 않을 거야. 굉장히 저를 다독이면서 찍었던 씬입니다. 박형식 씨도 굉장히 그 장면에서 뭉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수하고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8번 배심원으로서 맹활약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었는데 그때 연기하시면서는 어떠셨어요? 그래서 이 최종 선거 전에 바로 저희가 다 손 들고 그래서 아니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있다면서요 막 이제 이렇게 하고 오잖아요. 네. 그때 사실은 뭐 배심원들은 참고만 되고 결정은 이제 재판장님이 하시는 건데 사실은 뭔가 기대를 안 하고 있고 뭔가
그러다가 최종 선고를 하실 때 사실 뭐 이렇게 남은 말을 잘하는 성격도 아니고 논리적이게 뭐 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다 보니까 되게 본능적인 원초적인 아이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생각지 못한 어떠한 선고를 딱 들었을 때 이제 재판장님에 대한 그런 진심을 궁금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 눈빛과 그냥 그 모습을 보는 것으로 뭔가를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굉장히 그 씬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배심원을 연기한 배우분들께 공통으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게 되어서 배심원이 된다면 이 여러 캐릭터들 중에서 나는 누구에 가장 가까울까? 우리 배우 장인 조한철 씨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이러다 참 좋네요. 아무래도 가장 스마트하고 와, 톰바! 판단력도 있고 또 나중에는 따뜻한 마음까지 가지고 있는 최영재에 제일 가깝겠죠. 싫어요! 실험해보면 안 되나요? 네, 저요. 너야. 근데 저도 아마 실제 제 모습도 제가 맡았던 3번 무명 배우 조진 씨과 가깝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겠지만, 실제 제 성격과 닮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또 연기를 하면서 계속 찾아냈던 그런 애드립의 이런 것들도 제가 실제로 맞닥뜨린다면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것 같다라고 건의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애들이 있었을까요? 뭐 개선돼야겠다라든지 본인의 네, 말이군요. 뭐 싫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뭐가 싫어서 싫다고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뭐 먹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그랬는데 뭐 잠깐 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실제 제 성격을 많이 반성하게 된 계기가 된 것도 있거든요. 이 인물을 연기하면서 저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어떤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려 하지 않고 좀 변두리에서 맴돌면서 좀 그냥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만 듣고 쉽게 판단하고 아니면 골치 아픈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좀 행색만 하지 않았는가.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조진식이라는 인물을 연기하면서 결단력 있고 조금 더 소신 있고 자기만의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런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 많이 돌아보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조진식을 다시 연기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김용파 씨께서는 어떤 캐릭터에 가장 가까우실까요? 저는 좀 고집이 굉장히 센데요. 뭘 하나를 잡는 게 한 번 물고 늘어지면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라 누구한테 지는 것도 싫어하고 잘못된 거를 보면 가만히 있지도 못하는 성격이고 그래서 아마 감독님이 장기예백을 나를 캐스팅한 거 아닌가. 다른 건 불가능하세요. 예. 장기배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매력이 있어서요. 다른 어떤 캐릭터보다도 가장 법정에서 자기의 소리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당당하게 사는 그 인물의 삶이 너무 좋았어요. 예. 아마 6번 배심원 캐릭터가 제일 매력 있는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저래 보시고. 저는 3번 배심원일 것 같아요. 그냥 나? 네. 그러니까 저의 성격 자체가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고. 그렇게 보시지 않으신데 오늘. 많이 튀어나왔는데 산다라 박차 튀어나왔는데 제가 사실 이거 다른 작품 때문에 머리 이런데 네. 멋있어요. 아니 사실 그래서 요즘 집 밖에 잘 안 나가는데 요새 이렇게 홍보도 있고 해서 이렇게 자주 나가요. 네, 아무튼 그 3번 배심원의 어떤 그런 성향이 저도 있는데 어쨌든 이 영화를 보고 이 윤경호 배우도 뭔가 자신을 돌아봤다고 하는 것처럼 저도 그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다수가 그런 성향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좀 더 어떤 의미가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도 돼요.
나무랑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아까도 이제 호기심이 많잖아요. 나무가 이 손가락이 없으면 휘두를 수 있는 이게 그 휘둘렀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막 이제 확 모든 게 호기심인데 아까도 제가 여기서 아니 이 극장에서 그러면 이걸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그 다른 극장에도 지금 저희 이게 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네, 굉장히 이거를 궁금해하더라고요. 계속 궁금해요. 저도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나무랑 네, 싱크로율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어볼 때 굉장히 어색하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옆에 나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싱크로율이었는데요. 그러면 오늘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게요. 네, 여기 가운데 왼쪽에 흰색 상의 입으신 분이 가장 먼저 손을 들어서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통 질문 받는 게 겁이 나긴 하는데 또 많이 들어주시니까 되게 기쁘네요. 네. 영화 잘 봤고요. 제가 언론 시사할 때 봤거든요. 근데 보고 나서 궁금했던 게 제가 백수장 배우님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윤그림이라는 배우 캐릭터가 약간 범죄 여왕의 오덕구가 합격을 해가지고 그 대학생이 된 느낌? 그런 캐릭터 연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백수장 배우님 캐스팅을 하실 때 혹시 어떤 걸 보고 캐스팅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질문인 것 같아요. 제 지금 방청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범죄 여왕 그 영화를 봤을 때 물론 백수장 배우는 그 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범죄 여왕 그 거기서 고 시생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 모습이 되게 귀엽고 뭐랄까 좀 찌질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고시 합격은 할 것 같지는 않고 약간 좀 그런 캐릭터였는데 네, 그 영화를 보고 많이 우리 영화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조금 다르게 연기를 하신 것 같아요. 거기랑 어쨌거나 좀 캐릭터가 겹치는 게 있어서 사실은 그럴 때 좀 피하고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1순위 배우가 있었는데 너무 감독이 너무 솔직하시네요. 농담이고요. 네. 이 수장 저 씨가 오늘은 아니, 농담을 저렇게 하세요. 근데 농담이 아닌 것 같아요. 뒷수습을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 거니까. 수장 씨 진짜 일찍 정직한 분이라서요. 캐스팅이 됐어요. 농담이고요. 네. 진짜 일찍 캐스팅이 돼서 수장 씨는 네네. 그 이미 정치고 떴었어요. 제가 제일 먼저 캐스팅이 됐고 1년 전에 촬영 1년 전에 그래서 그 캐스팅 과정을 다 아는데 굉장히 일찍 캐스팅이 돼 있었고 뭐 이견이 없었던 네 그런 제가 농담을 너무 심각하게 하나요? 네 알아요. 큰일 날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죄송합니다. 분위기 좋게 가다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깜짝깜짝.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감독님께서 텐션을 아주 확실하게 중간중간 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저쪽 맨 끝에서 스윗박스 좌석인 것 같은데요. 손 들어주신 분께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그 다른 배우분들께 드리는 질문인데 혹시 이 영화를 찍으면서 이 영화를 찍기 정말 잘했다는 부분이 들은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런 순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배우장인 조화준 씨께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이 영화를 찍기 정말 잘했다. 네, 느꼈던 여러 순간. 순간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정말 거의 하루가 이틀 빼고는 박형식 팬들이 정말 살 많이 쪘어요. 그때 저희는 정말 매번 커피차, 간식차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정말 이 영화 찍기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물론 영화 작업도 너무 재밌었고 영화 찍으면서 사실 뭐 이렇게 다 같이 가족처럼
거의 감금되다시피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번에는 계속 숙소에서 머물면서 예를 들면 뭐 경호 씨 장면을 찍어 그럼 저희는 화면에 안 나와요. 그래도 다 같이 들어가서 계속 다 같이 그렇게 촬영하면서 뭐 또 여기 연극하셨던 뭐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아, 정말 연극할 때처럼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촬영을 하니까 너무 행복했고 끝나고 나서도 정말 찍길 잘했다고 생각되는 건 사실 저희가 뭐 드라마나 영화 하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 많거든요. 뭐 매번 다 같이 친할 것 같고 계속 볼 것 같지만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정말 길게 만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사람이 남는 거 아닌가요? 뭐 작품도 남아야죠. 네, 저희 작품 아까 공약 들으셨죠? 네, 작품도 남아야 되지만 예, 사람이 사람이 남을 것 같은 많은 사람이 제 주변에 남을 것 같은 그래서 정말 찍길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멘트가 괜찮았나 봐요. 제가 기호사 한마디 씨께서는 덧붙이면요. 제가 이제 이 배심원들이라는 작품이 오기 전에 말모이라는 작품을 찍었었어요. 그 말모이도 이 배심원들과 똑같이 무리들이거든요. 거기가 조선학회 팀들이 이제 다 항상 같이 움직이니까. 근데 그때 이제 말모이를 하면서 참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여기 배심원들도 또 똑같이 무리들이 같이 참 움직이는데 이제 그게 조금은 이제 나이를 조금 먹다 보니까 거기에는 좀 그래도 나이 먹은 친구들이 있고 여기는 젊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아 이게 잘 이게 각자가 튀지 않고 잘 스며들어올까 사실은 그런 걱정을 조금은 하고 사실은 들어왔었어요. 근데 촬영을 시작하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말없이 싹 스며들어오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좋은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박성식 씨는 언제 가장 이 영화 하기 잘했다라고 강하게 느끼셨나요? 저는 일단 우리 팬분들 덕분에 네, 첫 촬영부터 정말 과한 이쁨을 받을 수 있어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 촬영하면서 정말로 저도 처음이라서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에 막 그러고 있을 때 제 옆에서 은솔 선배님, 수장이 형, 이경우 전부 다 제 옆에서 너무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막 농담도 해주시고 막 해서 촬영 현장이 너무 사실 저한테 너무 좀 복에 겨웠고 좀 행복했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 제가 어떻게 찍는지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나올까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는데 이제 기술 시사를 보면서 이 나무라는 캐릭터와 또 이 이야기의 전반적인 스토리에 감동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 영화 정말로 하기 너무 잘했다. 네, 그래서 그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쑥스럽네요. 뭔가 스스로 뭔가 영화를 이걸 찍길 잘했다 이러는 게 얼굴 빨개지는데. 저는 얼마 전에 저희가 시사회를 한번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촬영 준비하면서 여러 번 오랜 시간 동안 만난 판사님들이 계셨어요. 여성 판사 여러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모르는 것도 많이 여쭤보고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판사 같을까요? 저는 여러분처럼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막 놀았는데 대학로를 굴러다니며 놀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제 고민도 많이 상담하고 그랬던 판사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영화를 보고 극장을 딱 나서시면서 저한테 막 달려오시면서 첫 마디가 고마워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내가 뭐가요? 제가 감사하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 판사 인권하고 지금까지의 삶을 다 되돌아보게 됐다. 네. 영화를 보면서는 판사니까 충격과 공포의 순간들도 있었는데 우리의 삶을 다 되돌아보게 했다. 너무 고맙다라고 제 손을 잡고 말씀해 주셔서 그때 참 뿌듯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배우로서 그 이상의 복이 있을까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찬사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저희가 다음 또 영화 스케줄이 관해서 있기 때문에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부탁을 드릴게요. 마지막 분은 우리 박형식 씨가 한 분을 뽑아주세요. 너무 참 마음 편하다가 갑자기 왠지 저쪽 끝에 시선이 안 갈 것 같아서 저 끝에 중간에 계신 네네네. 네네. 가장 벽 쪽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진짜 재밌게 봤어요. 네, 배심원들에 대한 12 Angry Men라는 미국 작품이 있잖아요. 이 작품에서 영감을 얻으신 점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 작품과 이 작품과의 유사점을 비하도록 하는 짓이 있었나요? 네, 감독님 질문입니다. 네네. 마지막 유사한 점을 네. 우선 그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 작품을 시작하진 않았어요. 저희가 이 작품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건 첫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어떤 평범한 사람들이 법정에 가서 재판을 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좀 소동처럼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뭔가 소동을 벌이다가 어느 순간 진심을 다해서 애써서 뭔가를 해내는 이야기를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처음 드는 생각이 그 12명의 성난 사람들, 시드니 루멧 감독의 그 영화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배심원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법정 영화가 있지만 그 배심원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영화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고, 그 영화는 이미 그 전에 봤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유사하다기보다는 그 영화는 이미 배심제라는 것이 미국에서 이미 뿌리를 내린 상태에서 그 어떤 유죄와 무죄를 다투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라면, 우리 영화는 뭔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국민참여재판이고, 배심원들도 처음으로 누군가를 심판하는 거고, 그리고 판사도 처음으로 일반인들과 재판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첫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이야기를 풀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사하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다만 평의 과정에서 유사한 구조로서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의 배심원이 뭔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나머지들을 조금씩 설득해가는 과정은 유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좀 캐릭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거기는 굉장히 똑똑하다면, 분위기도 다르고요. 맞아요. 네, 여기는 또 일단 무서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약간 들고 나가요. 네. 그래도 지금은 살짝 내가 농담을 할 거다라는 뭔가의 느낌을 주셨어요. 네, 좀 답답하죠. 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 이 시간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전국 11개 CGV 스크린을 통해서 생중계한 CGV 스타 라이브터가 어떠셨나요? 저는 이 단단한 영화를 만들어낸 분들의 이 유쾌한 에너지가 관객분들 그리고 중계관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고 이렇게 재밌을 줄은 몰랐다, 깜짝 놀랐다. 또는 이렇게 내가 울 줄 몰랐다, 깜짝 놀랐다. 이런 법정 영화일 줄은 몰랐다, 놀랐다. 이렇게 놀랐다는 반응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즐거운 놀라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빨리 내일 개봉인데요. 개봉해서 네, 많은 관객분들이 놀라셨으면 좋겠어요. 네, 미리 보신 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어제 또 시사회가 있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도 오셔서 보셨었어요. 근데 이제 보시고 나서 저를 너무 자랑스러워하시고 너무 뿌듯해하시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눈물도 흘리셨다고 그 문자를 딱 봤는데 저도 같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도 이렇게 부모님께 또 뭔가 군대 가기 전에 네, 좋은 작품으로 이렇게 또 보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했고요. 그만큼 부모님께 보여드릴 수도 있는 작품이에요.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네, 영화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다 보시고 마음 따뜻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 배심원들이라는 영화의 한 일부분으로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아직도 좀 꿈 같기도 하고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고 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 배심원들이라는 영화는 제가 앞으로 쭉 뭔가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영화가 될 것 같고 이런 배심원들이 많은 분들의 사랑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즐겁게 작업을 하는 게 여러분들께 좋은 지금 평을 듣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계속 그런 평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힘을 줘서 저희가 더 당당하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또 홍보도 하고 더 많이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봐주셨으면 좋겠고 영화를 좋게 봐주셨다면 지금의 그 좋은 감정 속에 법이 그렇게 무섭고 딱딱하지만은 않고 사실은 법도 구제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법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라는 그런 편견이 좀 깨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소신과 신념 그런 걸 되찾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영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어제 시사회를 하고 많은 영화인들과 뒤풀이를 하는데 영화 하시는 분들이 특히 저희 영화를 굉장히 좋게 봐주시고 그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걱정은 좀 돼요. 영화 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 그분들이 뭐 너무 재밌고 너무 좋고 그러면서 근데 이 영화가 진짜 잘 돼야 돼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건 아마도 우리 영화가 아주 자극적인 그런 영화는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고 너무 좋고 예쁘고 또 우리 장준환 감독님 말씀처럼 너무 착하고 이쁜 이 영화가 장준환 감독님이 그러셨대요. 이 험난한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이고 그런 걱정을 하셨다는데 그래서 아마 영화 하시는 분들이 더 이런 영화가 저희 영화가 정말 우리 무대 인사 때 했던 얘기처럼 합법적으로 모든 이런저런 갈등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이런 예쁜 영화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영화 봐주시고 또 일찍 보셨으니까 입소문 좀 많이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제가 이 배심원들 영화를 이제 저도 보면서 이 정말 내가 이 좋은 작품을 출연을 했구나. 내가 정말 이 작품을 하려고 했던 그 의지를 보였던 게 너무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저도 같이 이 작품 해놓고도 영화를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지막에는 마음이 너무 짠해지더라고요. 감동이 오고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같이 그런 마음을 느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좋은 작품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과 뜨거운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영화로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법정 영화로서 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제일 크게 그 관객 여러분들한테 다가갔으면 했던 건
평범한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 뭔가를 이렇게 이루고 해내는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객 여러분 모두 이렇게 이 영화를 다 보셨을 때 좀 마음이 이렇게 뿌듯해지는, 스스로 이렇게 좀 자랑스러운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느끼셨으면, 네네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좋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배우분들과 감독님 퇴장하실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배심원 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영화 배심원들 바로 내일 개봉하는데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선의가 널리 퍼질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